나는 왜 관심장교가 되었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티커스를 푸는 캡틴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 시절 올렸던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라는 컨텐츠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과 관련된 저의 군생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시절 소대장 첫 부임 시절에 소원수리의 이름이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첫 부임지, 저 소대장 시절 저희 중대장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으신 분이었지만 장교로서 리더로서 조금은 부족한 분이셨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 간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시고 사람을 통솔하기 어려워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대에 전입간 날이 중대 전수훈련이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중대장님의 첫 이미지는 대대장님께서 현장에 오시니 갑자기 메가폰을 잡고 중대장님이 긴장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대원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중대장님께서 지휘를 하시는 것이 꼭 그렇게 강압적이고 폭언으로 욕을 해야 지휘라고 생각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대장님이 오시자마자 중대장님은 메가폰을 잡고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대대장님께서 오시고 첫 마디가 중대장 너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보다 1년 선임이었던 소대장에게 선임 소대장 너가 중대장 역할을 대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 중대장님의 첫 이미지입니다. 중대장님이 이러시니 저희 중대는 사실 군기강이 개판이었습니다. 정말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고 간부들 또한 중대장님 말을 절대 듣지도 않았고 중대장님이 간부 결산 회의를 하는데 중대 간부들이 도중에 나가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대장님 별명이 램프의 요정이었는데 중대원들이 중대장님한테 찾아가서 포상휴가를 달라고 징징대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포상휴가를 주셨습니다. 가서 싹싹 문지르면 휴가를 준다고 램프의 요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걸 겨우 우리 행정보호관님께서 막았지만 행보관님도 중대장님이 주라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정말 중대가 개판이었습니다. 대회장님께서 중대장님을 현역 부적합 그리고 보직해임을 시키려고도 노력을 하셨고 실제로 중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대회장님께서 중대장이 중대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소원수리를 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전입가고 대회장님께서 저와 선임 소대장 그리고 행정보호관 셋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대를 바꿔봐라. 당시 저희 행정보호관님은 이제 갓 상사로 진급하고 첫 행정보호관으로 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상사였습니다. 저 또한 열의가 넘치는 소대장이었고 물론 저의 1년 선임 소대장님은 이 취업 준비하신다고 한 발짝 물러서시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정말 웃긴 소리지만 소위인 제가 기획하고 제가 만든 걸 그대로 중대가 움직였습니다. 당시 행보관님과 고민한 것이 결국 중대원들의 단결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대원들의 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성취감이 있고 지금과 다른 조금 빡센 분위기로 만들어야겠다고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군장 띵걸음 15인승 공격단정 분대별 시합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투체육시간 1주차에는 비무장 띵걸음, 2주차에는 단독군장 띵걸음, 3주차에는 완전군장 띵걸음, 4주차에는 15인승 공격단정, 분대별 릴레이를 통해서 우승하는 분대는 분대 외출권을 부여하고 부대 버스로 이천 시내까지 보내주는 포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면서 저는 행보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보관님도 나오실 거죠? 저는 병력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간부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중대장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냥 나가는 간부들도 제가 봤고 간부들이 먼저 하지 않는데 병사들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간부가 솔선수범이 되지 않는데 과연 병사들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행보관님께서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에 누군가 간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전 행정보호관님께 행보관님 누가 안 나왔는데 어디 갔어요? 왜 안 나오죠? 라고 당당히 말씀드렸고 행보관님 또한 당연히 전 간부를 참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중대는 중대장부터 행정보호관 2등병까지 전 병력 열애 없이 군장 띵걸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에서 다른 중대는 하지 않는 군장 띵걸음 그리고 15인승 공격단정 릴레이 시합
이런 것들을 대회장님께서 멀리서 지켜봐 주셨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저의 소원술이었습니다. 당연히 중대에 없던 것들이 제가 전이 보고 생겨나고 인원 파악이며 계획이며 항상 제가 주도되어 실시했기 때문에 병력들의 눈초리는 김상호가 와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었겠죠. 심지어 일부 간부들도 힘들어해서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소원수리로 좀 힘들다고 써라, 좀 어렵다고 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원수리에는 제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화살들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도 탓하지 않고 제가 다 욕을 먹고 소원수리도 받았을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희 소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저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라고 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모두 다 그 불만에 욕을 섞어서 저에게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잘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좀 붉어질 정도로 저희 소대원들은 저한테 신나게 욕을 했고 그날 시원하게 소대원들의 욕을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공격단정 우승 분대는 분대 외출을 나가야 하는데 인솔 간부가 항상 따라갔습니다. 제가 만든 계획이니 다른 간부에게 시키지 않고 항상 제가 주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한번 나갈 때마다 20만원 이상 매달 많은 돈이 깨졌지만 지금도 싸이월드에 저장되어 있는 중대원들과 당구장, PC방, 노래방 갔던 기억들이 그립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중대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무시당하는 중대였습니다. 중대장님의 지위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대회장님께서도 저희 중대에는 임무를 주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대에선 저희 중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대 체육대회가 다가오고 저는 저희 중대원들을 체육대회를 열심히 연습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대 체육대회에서 저희 중대는 종합 우승을 했고 그때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저는 원래 평소에 술, 담배를 하지 않는데 중대 회식 때 조금 많이 마신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썰에 주임원사님을 찾아가서 커피를 얻어 마신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대대 주임원사님은 제가 소대장으로 오기 직전 저희 중대의 행정보호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중대장님께서 지위가 조금 어려워서 실질적인 중대장은 행보관이었기 때문에 그 행보관을 맡아보았던 우리 주임원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의 우리 중대의 모습은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싫다는 소원수리를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가야 하는 건지 회의감이 들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의 전 행정보호관이자 지금은 우리 부대의 가장 최고점인 주임원사님을 찾아가 조언도 얻고 힘도 얻었습니다. 물론 소위가 주임원사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주임원사님실 앞에서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돌아서고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 끝에 힘들게 문을 두드리고 주임원사님께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군생활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임원사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사관이 저희 대대 주임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썰에서 또 하나 짬순으로 포상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 네, 맞습니다. 저는 저희 중대 짬순으로 포상휴가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죠. 대부분 짬이 차면 잘합니다. 짬이 찬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더 잘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짬순으로 아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당시 포상휴가를 건의하는데 간부들이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 순서라고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친구에게 포상휴가를 주시면 된다고 저에게 건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잘했는지 물어봤고 제가 기억하기엔 이 친구가 열심히 하지 않았고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는데 왜 줘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간부들의 대답은 이번에 이 친구 순서라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등병을 포상휴가 줬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 이등병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 제 소대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으로 갈 수 있음에도 현역병으로 지원해서 온 친구였습니다. 제가 정말 병무청에서 널 왜 공익으로 안 보내고 현역으로 보냈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자랑스럽게 전역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었냐면 제대로 걷지 못했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고 항상 몸이 삐딱하게 되어 있는 친구였습니다. 나중에는 사격도 어려워서 사격도 시키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어려운 몸을 하고서도 훈련 시 항상 먼저 하고, 항상 무거운 것은 본인이 들고 있고, 항상 제가 하겠습니다. 저 주십시오.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를 포상휴가 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친구는 이등병이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훈련 때 띵가띵가 놀고 부르면 도망다니고 위장크림 또한 무슨 인디안 분장만큼 찔끔 바른 그런 선임병을, 그런 포상휴가 순서만 기다리는 선임병을 저는 절대 줄 수 없었습니다. 뭐 일부 의견에서는 그 이등병이 포상휴가를 받고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이야기도 있으셨는데, 제가 최근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아주 고마웠다고 합니다. 물론 선임들에게 초반에 좀 눈치는 받았지만 그래도 휴가를 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썰에서 비 오는 날 띵걸음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 띵걸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처럼 전 인원 체력단련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졌고 저는 집합을 나가려고 하는데 중대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중대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비가 옵니다 하면서 신나게 외치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한두 방울 떨어졌고 물론 다른 중대는 띵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력단련을 통제하는 것은 저였고 제가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체력단련은 비가 오니 오늘 실내에서 하자 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비가 오면 당연히 안 한다고 생각하고 생활관으로 들어갔기에 저는 그러한 사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 오는 날 체력단련을 강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체력단련 후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감기, 운동화 젖는 거, 네, 온수 샤워 시키고 운동화 건조 조치까지 당연히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관심장교 고문관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영상을 안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제가 3사 출신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혹시나 저의 출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길까봐 이런 변명 아닌 변명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후배들이 연락이 오지만 항상 타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은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유도리 하면서 유도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장교로서 오히려 그런 말은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휘어질 때 휘어질 수 없어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단단하고 휘어질 때에 그것에 맞게 휘어지면 되는 것이지 애초에 휘어질 생각으로 군생활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지위가 아닌 보육 혹은 방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형 같은 군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교는 좋은 소대장, 좋은 중대장이 되는 것이지 좋은 형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형이란 좋은 소대장이 되었을 때 내 소대원이 전역하고 좋은 형으로 기억해 주는 것이지 내가 애초에 좋은 형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협 없이 군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타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까지도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